회생 인가 될 때 신고된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인가 이후에 올라가지고 280이 되었다. 그러면요 4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늘어난 소득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추가로 매달 법원에 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해보면 혹시 조건부 인가 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건부 인가라는 것도 조건이 달렸다 뿐이지 인가 받는 것 자체는 단순 인가랑 동일합니다. 다만 이걸 받게 되면 면책 받기 전까지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생긴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조건부 인가에는 정확히 어떤 조건들이 붙는지 그리고 인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무사히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조건부 인가 받았거나 혹시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무사히 최종 면책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인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회생에서 인가 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건데요. 보통 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인가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으면 일정 부분만큼 변제금을 올려서 법원에 추가로 내라는 거죠. 그래야 최종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는지 아닌지는 언제 알게 되느냐? 이게 최종 인가 결정 날 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오는 보정명령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조건부 인가를 할 사건들은 개시 결정 전에 보정명령으로 이런 조건 관련 보정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볼 때 최근에 이직을 했거나 개업을 해서 소득이 불확실하다 싶으면 보정명령으로 기타 사항란에 채무자의 매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추가할 걸 요구해요. 그러면서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변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의무도 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정명령으로 이런 신고 의무 같은 걸 추가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제 내가 인가를 받더라도 조건부 인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소득 변동사항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생 인가 결정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그때의 직업이랑 직장명 그리고 지난 1년간 월 평균 소득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입금대 이제 계좌 내역, 급여 명세서 같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라고 해요. 이걸 토대로 계산한 소득이 최초 인가 결정 받았을 때보다도 30% 이상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금에 추가해서 변제 계획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생 인가 될 때 신고된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인가 이후에 올라가지고 280이 되었다. 그러면요 4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늘어난 소득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추가로 매달 법원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 면책을 못 받게 됩니다. 서울은 방금 말한 것처럼 보통 소득의 30% 이상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부분의 50% 이상을 변제금에 추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원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50% 이상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퍼센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하면 추가로 돈을 갚으라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소득 변동 신고 관련해서도 1년에 2번씩 1월, 7월에 신고하라고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말고 재산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가받고 면책 전까지 매년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거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생 인가 받을 때까지 재산이랑 그 위에 이제 차이가 나면은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어딘지를 설명하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회생 인가 받고 내 명의로 집이나 차를 사면은 그걸 재산 목록에 추가로 적어서 매년 신고를 하고 무슨 돈으로 샀는지 적어서 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료를 안 내거나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가끔은 이제 소득 변동과 상관없이 그냥 직장 바뀌거나 새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이걸 이제 법원에 신고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내 소득 변동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제대로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면책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 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최종 면책까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인가는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고 회생 진행하는 동안 소득이 일정할지가 의심스러울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걸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취업했는데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곳이거나 또는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소득 계산이 불명확한 분들은 이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받는 분들은 인가 이후에
변제금이 추가로 올라가지 않으려면은 면책 전까지는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해서 월급이 조금 올라도 그 폭이 뭐 20%, 30% 이상 넘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사 내 명의로 자동차 같은 재산이 생겨도 내가 신고한 그 소득 범위 내에서 마련한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민가 받게 되더라도 면책 전까지 소득이나 재산 관리에 신경 쓰면서 매년 신고하는 거 빠뜨리지 않고 하면은 최종 면책 받는데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현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